주기함수의 정적분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함수의 정적분이라는 말은 주기함수 모양의 넓이를 구하란 말이야. 쉽게 우리가 우리 최근에 배웠던 주기함수는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삼각함수죠. 삼각함수 같은 경우가 뭐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주기함수 이렇게 반복될 때 요 부분 넓이를 구하란 말인데, 자, 요 삼각함수보다는 다른 주기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주기함수야.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런 친구 v, 아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슷한 요런 겁니다. 요렇게 다 반복되는데 어디서부터 0부터 2까지 주기함수입니다. 주기함수가 요렇게 표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면 주기가 2인 함수입니다. 주기가 2인 함수. 요 넓이가 계속 반복된데 4, 요렇게 6, 요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요렇게 반복된단 말입니다. 여기 다 같단 말이야. 그래서 주기함수는 이렇게 표현되고, 주기가 p인 함수를 우리가 뜻하고, 넓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죠.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fx dx가 만약에 8이었대.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6까지의 fx dx는 뭐가 될까? 주기가 내가 2라고 했으니까 몇 개 있어? 8이 몇 개 있다고? 3개 있겠죠. 그래서 24.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주기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연소함수 fx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주기가 1이죠. 주기가 1입니다. 주기가 1이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x dx가 4였단 말입니다. 4였단 말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요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런 모양이 있대. 요런 모양 넓이가 여기 얼마 있다고? 4였단 말입니다. 4였단 말이거든. 그런 말이겠죠. 그럼 뭐 지금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구하래. 이게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몇 개 있냐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 요게 지금 주기가 1이랬으면 주기가 1입니다. 주기가 1. 잠깐만, 반복되는 게 1이었단 말이야. 주기가 1이었단 말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 넓이가 얼마였다고? 요 넓이는 2였습니다. 2가 되겠죠. 요 넓이도 우리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되겠지. 그럼 요게 4가 된대, 4가. 그럼 저 마이너스 2부터, 여기 마이너스 2부터는 요까지 이렇게 되지. 모양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계속 그려보면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요런 모양. 그 다음에 여기 5까지 요런 모양. 요렇게, 요 6까지 요렇게 되겠죠. 요게 몇 개 있어? 2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개 있겠죠. 2가 8개 있습니다. 여기 8개 있겠죠. 2가 8개 있으니까 답은 16 이렇게 되겠죠. 주기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와 넓이인데, 자, 요거는 공식이 좀 있는데, 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우리 도형의 넓이는 정적분 개념이죠. 정적분 개념. 인테그랄 어디서 a에서 b까지 fx dx란 말은 이렇게 보면 뭐 요런 그래프가 있다. 요런 그래프가 있으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a에서 b까지 요 부분, x축과 둘러싸인 요 부분 넓이를 우리가 정적분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했지?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뺐단 말. 근데 모든 친구들을 다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보면, 자,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입니다. 이 포물선이 요렇게 있고, 포물선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있고, x축과 둘러싸인 요 부분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대. 그러면 당연히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고 a, b, c가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두 좌표가 나와야 돼. 일단 좌표가 이렇게 알파, 베타가 나와야 됩니다. 좌표가 나와야 되고, 일단은 공식이 s라는 친구가 어디부터? 알파분의 베타까지겠죠. 알파분의 요 베타까지 요 부분 넓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요 부분 넓이에 항상 넓이기 때문에 절대값 취해주죠. 그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절대값 취해줬을 때 요걸 의미하는 건데, 공식이 뭐냐면 요렇게 나오는데 6분의로 시작합니다. 6분의. 그래서 s라는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입니다. 절대값 a. 요 최고차의 개수가 여기 더하는데 요 절대값 쳐서 간다고.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야. 베타란 거는 큰 쪽에서 작은 쪽입니다. 항상 x축과 교점이죠. 교점의 x좌표의 큰 친구에서 작은 친구를 빼서 세제곱을 하는데, 이게 공식 넓이입니다. 넓이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x축이었지만 x축이 아니라 여기 직선도 괜찮아. 직선도 상관없습니다. 직선도 2차랑 직선입니다. 2차랑 직선. 공식이 똑같습니다. 넓이가 똑같습니다. 절대값 A. 당연히 얘가 2차기 때문에 여기는 1차하고 하니까 얘만 살아남겠죠. 그러면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인데 이 베타는 얘하고 얘를 뭐 해야 돼? 연립했을 때입니다. 연립했을 때. 연립했을 때 생기는 x좌표의 차겠죠. 차의 세제곱을 하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이 이제 두 포물선이야. 포물선이 두 개야. 포물선이 이렇게 포물선이 두 개입니다. 두 개로 둘러싸인 요 부분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지금 2차고 얘도 2차이기 때문에 이제 뭘 쓰냐? 우리 여기 했던 것처럼 A를 뭘 쓸 거냐인데 얘는 A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또 A끼리의 차입니다. 6분의 1을 쓸 건데 6분의 1에서 6분의 1 쓸 건데 6분의 다시 6분의 1 쓸 건데 6분의 1로 쓸 건데 두 최고창의 차의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두 최고창의 절대값을 씌우고 뒤에 건 똑같아. 교점이지, 교점의 x좌표를 세제곱 때리면 됩니다. 세제곱 때리면 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6분의 공식입니다. 근데 누구랑 누구? 2차 함수야, 2차 함수. 곡선이야. 포물선과 x축이 될 수도 있고, 포물선과 직선이 될 수도 있고, 포물선과 포물선이 될 수도 있어. 이 다 공식이 6분의 공식입니다. 6분의 a 최고창 AA 마이너스 요 최고창 A나 A 마이너스 요 친구랑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공식, 요 공식을 이렇게 포물선 공식으로 씁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공식들이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3차 함수랑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직선, 3차 함수랑 직선도 있을 수 있고, 또 3차 함수가 뭐 이런 직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넓이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뭐 12분의 공식이 있고, 뭐 12분의 공식, 20분의 공식, 30분의 공식,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선생님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은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 6분의 공식이에요. 6분의 공식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그러니까 유도하는 게 있어. 공식 유도가 있긴 한데 이게 가끔씩 서술형이 나오긴 한데 잘 나오는 경우는 없어. 어차피 이게 좀 무식하게 공식을 증명하는 거라서. 그래서 뭐 증명 방법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포물선과 x축이야. 그럼 포물선은 s. 자,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친구의 두 식은이 알파 베타에 얘가 알파 베타인데 이런 거야. 아까 말했듯이 그림 그려보면 이런 거야. 여기 있을 때 요 친구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고 여기는 알파고 여기는 베타일 때 요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공식이야. 요 공식을 유도한 겁니다. 유도. 어떻게? 정적분의 개념으로 유도한 겁니다. 그럼 정적분이 뭐야? 여기 보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겠죠? 요 알파에서 베타까지고 넓이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 씌운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 씌운 겁니다.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했어?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단 말이야. 왜?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갔잖아. 얘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니까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인데 최고창 a를 빼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이렇게 절대값 씌운 겁니다.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절대값이 밖으로 나왔어. 이렇게 나왔대. 나오고 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인데 얘도 절대값을 뺐습니다. 왜 자, 빼는 순간 요 밑에 개념이지. 밑에 개념. 자, 밑쪽에 x축 밑쪽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단 겁니다. 그럼 그 마이너스도 앞에 튀어나왔어. 요렇게 튀어나왔고 요거는 전개를 쭉 했대.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돼. 이제 요 친구를 적분합니다. 적분해서 알파 베타가 생기고 그거 다시 또 알파 베타를 거기에 넣고 나서 이제 적분 계산입니다. 적분 계산을 쭉 하니까 이걸 뭐 이렇게 유도됐대. 그래서 유도하는 거는 이게 가끔씩 나오긴 한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보고, 자, 그래서 공식을 바로 둘러싸서 있잖아. 요 친구 그려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거지. 이렇게 했을 때 교점 좌표가 뭐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과 x 플러스 1이죠. 하면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하고 3 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의 절대값 x 빼기 3과 x 플러스 1 직접 적분해가지고 얘를 직접 적분해서 구할 수도 있고 우리 공식을 바로 사용해도 된다고. 공식을 어떻게 6분의 a 공식이죠. 6분의 1 절대값 1이죠. 절대값 1이고 베타는 누구야? 베타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죠. 자,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몇 제곱? 세제곱을 했대.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얘는 얼마야? 4죠. 4의 세제곱. 요거 공식 하면 그대로 요거 값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
자, 요거 해볼까? 요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6분의 하면, 자, 요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죠? 1이고, 마이너스 1 빼기 차의 절대값이면 차의 절대값.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를 하려면 얘를 연립해야겠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연립했을 때 x값이 두 개 나올 겁니다. 그 x값 두 개가 바로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도 가겠죠. 이렇게 공식 구합니다. 자, 다음 역함수 그래프입니다. 역함수 그래프. 자, 역함수 그래프와 넓이야. 역함수 그래프.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대칭이야? 얘는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이 두 가지 모양이 나올 겁니다. 역함수에서는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y는 x 두 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y는 x가 모양이 얘가 y는 x입니다. 여기도 y는 x입니다. 자, 개형이 어떻게 개형이 나올 수 있냐면 얘랑 안 만나는 개형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안 만난대. 이렇게 역함수가 안 만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맞는 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만나는 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만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 두 점에서 만나는. 자,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만나는 것부터 볼까? 자, 만나는 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요 넓이하고, 어차피 요 넓이하고 어때? 요 넓이들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0에서 4까지면, 인테그랄, 그러니까 지금 두 그래프를, 자, 다시 좀 볼게요. 하면, 다시. 요 경우는 좀 약간 쉬울게요. 쉬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친구를 fx라고 할게요. fx라고 하고, 여기 역함수를 내가 gx라고 할게요. gx입니다. gx 역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뭐 0에서 뭐 5까지라고 해볼게. 0에서 예를 들어 5까지 해볼게. 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돼? 하면 우리 아까 함수에서 어디서 빼야 돼?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야겠죠.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뺀 인테그랄입니다. 넓이 개념이기 때문에 하면 0에서 5까지 fx에서 gx를 뺐다고. 0에서 5까지죠. 이거 dx 요렇게 구해야 돼. 그런데 이걸 구하려면 fx 그래프도 구해야 되고 gx 그래프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번거롭단 말이야. 복잡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개념을 활용하자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차피 똑같잖아. 맞지? 우리 역함수 문제에서는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는 교점 찾는 문제는 구할 필요 없지. 누가 나와 있어? 여기 누가 있어? y는 x랑 그래프가 있잖아. 그래프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인테그랄 0에서 5까지입니다.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누구에서 빼면 돼? 요 fx에서 여기 y는 x를 빼도 돼. 다시 fx에서 y는 x를 빼도 돼. 뺐을 때 요 친구는 어디, 지금 이 부분은 어디 부분이야? 이 부분은 우리 어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요 부분. 요 위에 있는 부분이요.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두 배를 해주면 얘랑 똑같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 gx를 안 구해도 fx에서 x를 빼지. y는 x 요 친구를 뺐단 말이야. x를 뺀 거에 두 배를 하면 요 전체 넓이랑 똑같다.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2분의 1x 제곱이죠. 그럼 그래프를 보면 요런 게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어차피 x가 0 이상입니다. 그럼 y는 x가 요렇게 있겠죠. 그래서 있으면 굳이 뭘 구할 필요 없다고, 여기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다고, 요 부분 넓이를 구해서 몇 배를 하면 된다고? 두 배를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 갔지? 교점 찾아야겠죠. 교점은 2분의 1x 제곱이랑 x랑 교점 찾아야 됩니다. 양쪽에 2 곱하면 x제곱 빼기 2x는 0 넘어왔습니다. 그럼 x는 0 또는 2죠. 0이고 여기 2겠죠. 그럼 0부터 2까지인데 누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죠. 얘가 위에 있습니다. 하면 x에서 뭘 빼는 거야? 2분의 1x 제곱 빼야 돼요. 요렇게 d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면 요거는 2분의 1의 x 제곱이고 얘는 얼마야? 6분의 1의 x 세제곱이죠. 요렇게 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겠죠. 요 넓이에 몇 배 해주면 된다고? 요 넓이에 이렇게 두 배를 해주면 내가 원하는 전체 넓이가 나온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넓이가 보면 아닌 부분. 자, 이렇게 안 만나는 부분입니다. 안 맞는 부분. 요런 식으로 밑에 요런 식으로 안 만난대. 요런 식으로 안 만나는 부분입니다. 요렇게 안 만날 때입니다. 자, 안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그냥 문제를 한번 지금 볼게요. 자, 요 친구의 역함수를 gx로 한다. 그럼 fx 그래프랑 얘랑 지금 안 만날 겁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대략 그려볼게요. 대략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했을 때 y좌편이 3이죠. y좌편 3입니다. y좌편 여기 3이었대.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 지나고 자, 요거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요게 판별식 세워볼게요. 자, 이게 미분값입니다. 프라임 x 값이지. 프라임 x가 얘가 0되는, 얘가 프라임 x죠. 얘가 0되는 값이 없습니다. 판별식 세워보면 0되는 값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야.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프라임 x가 0되는 부분 없기 때문에 쉬는 부분도 없다고. 우리 3차 계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쉬는 게 없단 말이야. 쉬는 게 없고 그냥 여기를 지나면서 그냥 계속 그냥 올라가고 있다.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fx입니다. fx겠죠. 자, 하면 됐고 그다음에 y는 누구야? 얘가 fx죠. 얘가 fx입니다. fx겠죠. 그럼 gx는 누구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이겠죠. y는 x가 이렇게 있대. y는 x가 이렇게 있대. 이거 조금 더 길게 그릴까? 이거 좀 길게 그릴게요. 요렇게 그리면 길게 좀 그릴게요. 자, 요 친구의 대칭이니까 그대로 대칭이니까 3이 어디로 가? 3이 여기로 가겠죠. 요렇게 하고 여기 만나니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게 누구라고? 요게 gx 그래프입니다. gx 그래프. 자, 근데 묻고 있는 게 지금 뭐야? fx는 0부터 1까지입니다. 0부터 해서 어디까지? 1까지야. 1까지니까 요까지 요 점 찍어주면 1이 좌표가 어떻게 되죠? 요 1 넣으면 2고 1이고 3이죠. 얼마야? 3, 6이죠, 6. 아, 그래프가 좀 그렇네. 6이죠. 6입니다. 1,6. 여기를 1,6. 요 넓이죠. 요 넓이를 지금 구하는 게 첫 번째 여기 보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구하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 gx죠, gx. 그럼 요 그래프에서 봐야 돼. 3부터 6까지죠. 3부터 시작해서 6. 자, 6. 3부터 6까지입니다. 6은 어딘지는 모르겠어. 6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3부터 6까지야. 6까지, 이 넓이를 내가 하면 gx를 구해야 돼. 역함수 구하려면 2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y잖아. 맞지? 그러면 x 자리 바꿔. x는 2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 자, 이거 어떻게? y 는으로, 세제곱이지? 세제곱이면 y 는으로 하기가 좀 애매해. 힘들어. 아직 요까지 미적을 배우면 얘를 바꿔서 접근한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세제곱짜리는 못 바꾸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3에서 6까지지? 3에서 6까지니까 우리 어차피 누구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봤을 때, 자, 요 모양 이제 B금, 밑에 있는 B금, 요 부분, 요 뒷부분 넓이, 요 부분이랑 같은 게 뭐냐면, 자, 여기 그대로, 여기로 옮겨주면,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 지금 이따 보면, 그래프가 좀 그런데, 그래프 모양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릴게요. 현실적으로 안 그려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올라갑니다. 6을 하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사실은 1,6이 여기 있어. 여기 1,6 여기 있습니다. 1,6 여기 있습니다. 그럼 3부터 6까지죠. 3부터 6까지니까 요 부분, 요 빗금친 부분 넓이는 여기랑 넓이가 똑같습니다. 즉, 여기 대칭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앞부분, 0에서 1까지 넓이는 요 빨간색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 0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요 넓이야. 요 넓이가 지금 요 부분 넓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뒤에 요 넓이는 원래는 요 부분인데, 요게 대칭적으로 요 부분하고 넓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부분 넓이 구하라? 요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게 여기 정답. 요 친구가 두 개 더한 게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하고 6 해서 정답은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를 조금 해석을 해서 굳이 역함수 그래프를 gx를 안 구하고 여기와 해당하는 같은 부분 찾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보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가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대. 0에서 2까지. 요 넓이랑 이번에 역함수 그래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에서 뭐 6까지였대. 그럼 3에서 6까지니까 요게 요 3이 어디로 가? 요로 가. 요로. 막 예를 들어 요게 3이 여기다 치자. 3이 여기다 치면 3에서 6까지래. 3에서 6까지면 3에서 6을 봤을 때 뭐 6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6도 나올 겁니다. 이 부분 넓이, 이 부분 넓이, 이쪽 넓이, 뭐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 그냥 같은 부분을 찾아란 말이야. 여기서 같은 부분을 찾아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지금 대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7-2번을 풀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요거 혹시나 풀어보고 모르면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다음 직선, 운동 방향, 위치. 마지막에 무조건 미분과 적분에서는 마지막에 무조건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적분에서는 가속도까지는 잘 안 갑니다. 뭐가 나오냐면 위치랑 속도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 보통 위치를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속도가 되지, 속도. 그럼 속도를 다시 반대로 가지. 속도를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위치가 나오겠죠.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를 구한대. 뭐가 나올 때? 속도가 나와 있을 때 위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속도를 뭐하면 돼? 적분하면 되겠죠. 속도를 적분하면 되겠죠. 자, 보면 뭐 시각 t에서 뭐 p의 위치라고 되는데 x0 쉽게 x0는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 네가 처음에 위치가 5가 있었고 뭐 4초 지점에서 처음 위치가 5였고 뭐 4초 뒤에 4초 지점에서의 속도를 네가 알고 있으면 그 속도를 그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가 되겠죠. 뭐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처음 위치고 A에서 T까지였대. A에서 T까지면 시각 A에서의 위치가 바로 제로.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에서 다음 위치의 시간이야. 처음 위치의 시간에서 다음 위치의 시간까지의 걸린 속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변화량이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x1이 있고 여기야 내가 다음 x2라고 할게. 다음 위치라고. 그럼 요만큼 요 거리 있죠. 요 거리가 변화량이겠지. 변화량. 근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어. x1이 이렇게 있고 x2가 이렇게 있고 x가 있어. 그럼 그래가지고 내가 x1에 갔다가 위치, x2에 갔다가 x3에 최종적으로 왔대. 다시. 그럼 변화량은 뭘까? 변화량은 이만큼을 빼야겠죠. 왜? 변화량은 최종적인 위치가 이 부분이잖아. 최종적인 위치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내가 바로 구해도 되고 이 부분을 모르면 어디서 뺀다고? 이 부분에서 어디를 뺀다고? 요 부분을 빼면 어디가 나온다고? 요 부분이 나오겠죠. 요 부분 변화량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변화량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드는 게 안 나오네. 일단 뒤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량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가 있대. 요 차이점입니다. 변화량과 움직이는 거리 차이점입니다. 자, 변화량은 그대로 적분하면 돼. Vx, dx 적분하면 돼. 여기 보면 변화량은 Vs, ds, Vt, dt겠죠. 변화량은 그대로 Vt, dt를 하면 되는데 인테그랄 a에서 뭐 b까지 Vt, dt를 하면 그 a에서 b까지의 변화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변화량이 나오는데 움직인 거리는 여기에 뭘 씌워줘야 되냐면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자, 왜냐하면 움직인 거리란 거, 아까 변화량이란 거는 A에서 어디까지 갔다? B까지 갔다가 다시 C까지 왔으면 결과적으로 A에서 C까지잖아. C까지가 변화한 거잖아. 처음에 위치가 A였고 마지막 위치가 C였으니까 요만큼이 변화량이었는데 움직인 거리란 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이만큼 갔다가 요렇게 다시 이만큼 또 갔지. 그럼 요거를 다 더해줘야지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그냥 쉽게 속도를 절대값 지어주면 돼. 절대값.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변화량과 거리의 차이점은 절대값이 있냐 없냐 요 부분만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 시간에 했던 속도랑 속력의 차이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다시 정리하자면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단순하게 적분해 주면 되는데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절대값이 해줘야 된다.
그럼 요거 문제를 한번 볼까? 자, t에서의 뭐야 위치를 구해보겠대. 그럼 vt가 나왔지? 그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까지겠지? 자,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0 더하기입니다. 자, 0에서 2까지 vt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dt겠죠? 위치 한번 볼게요. 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t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겠죠. 자, 2 넣으면 2, 4,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4. 아, 위치는 2였다. 아, 이 시간이 2초 뒤에는 위치가 2가 됐대. 자, 변화량 구해볼게요. 변화량은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2죠. 요거 친구 dt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t에 0에서 어디까지? 3까지겠죠. 3 넣으면 3 9 마이너스 2분의 9고 플러스 6이겠죠. 그러면 2분의 12 2분의 3 변화량은 2분의 3이었대. 근데 거리는 절대값 해줘야죠. 절대값. 인테그랄 어디서?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절대값의 dt입니다. 그럼 어디서 갈려? 여기 어디서 갈리지? 2에서 갈리지. 맞지? 2에서 갈립니다. 그럼 나누어야 돼.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우리 그래프로 봐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왜 2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가 2보다 작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하면 0에서 어디까지? 2까지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하면 t-2가 되겠죠. t-2. 그러니까 0에서 2까지는 뭐가 되는가? 그냥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t 플러스 2보다 작은 친구 넣으면 양수죠. 양수 넣으면 그대로겠죠. 마이너스 t 플러스 2겠죠. 이 친구의 dt가 되는 거고 2하고 3 2보다 큰 친구 넣으면 음수 나오죠. 음수 나오니까 여기 t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2 dt 이로 되겠죠. 이로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t에 어디 0에서 2까지고 더하기 그래 되겠죠. 얘는 t-2니까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t에서 2하고 3 요렇게 적분. 자, 움직임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씌워준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자, t초 후의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t초 후의 속도가 나와 있죠. vt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원점을 일단 먼저 출발했습니다. 근데 자, 1번 보자. 처음으로 운동방향이 바뀌는 건 속도가 뭐 되는 거야? 속도가 0일 때는 내가 스톱하는 거지. 멈춥니다. 그럼 얘가 바뀔 때겠지. 풀마가 될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0일 때의 시간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자, 1번 2t제곱 빼기 6t가 뭐일 때? 0일 때겠죠. 그럼 요거 2로 묶고 2t로 묶을게요. 2t로 묶으면 t-3이 되고 d 0 되겠죠. 아, t가 뭐일 때? 0일 때랑 3초일 때가 멈췄단 말입니다. 당연히 0초일 때는 출발했기 때문에 원점을 출발한다 했기 때문에 0초일 때는 멈춰 있겠지. 3초일 때 얘가 멈춘단 말입니다. 3초일 때 멈춘단 말이야. 자, 그러면 1번 인테그랄 어디서 0에서 3초까지의 뭐야? vt를 해야지 위치를 구하지. 자, 적분합니다. 2t 제곱 빼기 6t니까 요 친구 dt를 때릴게요. 자, 요거 하면 얼마야? 요거 하면 3분의 2죠. 3분의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의 제곱이죠. 3t의 제곱입니다. 요거 0에서 3까지죠. 0에서 3까지입니다. 자, 해볼게요. 그럼 요거 하면 3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3, 3은 9, 3, 27. 3분의 2 곱하기 27 빼기 요 3, 3은 9, 3, 27이겠죠. 요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나오면 없이 00이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 9이고 18이고 빼기 9. 아, 위치가 3초일 때는 마이너스 9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2번. 자, P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위치가 뭐가 돼야 돼? 위치가 0이 돼야 되겠지. 0이 돼야겠지. 근데 시간은 모르잖아. 시간을 모르니까 인테그랄 어디서 0에서 A라고 할게요. 0에서 A까지 VT 2t제곱 빼기 6t에 이 친구의 dt를 할게요. dt를 합니다. 자, 미리 여기 2를 묶고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하면 얘가 적분하면 3분의 2t의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에 0에서 a까지겠죠. 자, a 넣습니다. 3분의 2a 세제곱 빼기 3a 제곱이죠. 여보지 0은 똑같으니까 얘가 뭐가 될 때야? 얘가 0 될 때겠지. 0 될 때겠지. 위치가 원점이니까 위치가 0 돼야 되니까. 자, 양쪽에 계산해 보면
자, 3 곱할게요. 곱하면 2a 세제곱 빼기 9a 제곱이겠죠. 는 0이고 a 제곱을 묶을게요. 묶으면 2a 빼기 9가 되고 a가 뭐야? 2분의 9일 때지. 2분의 9와 0일 때인데 2분의 9. 그럼 2분의 9초겠죠. 2분의 9초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제 움직인 거리입니다. 절대값 개념이겠죠. 자, 3. 세 번째. 자, 인테그랄 어디서?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9초죠. 2분의 9초입니다. 요 친구의 2t제곱 빼기 6t의 뭐야? 절대값 dt입니다. 절대값 dt겠죠. 자, 요것도 계산해보면 얘는 그래프로, 우리 2차는 그래프로 내가 절대값은 활용해야 돼. 그래프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 아까 여기 얘가 0 되는 점이 어찌? 2t, t-3이었죠. 0하고 3이었어. 0하고 3일 때 여기 아래로 블록 그래프입니다. 이 친구를 들어 올려야 돼. 요래 되겠죠. 요런 느낌이야. 0부터 2분의 9죠. 2분의 9는 4.5죠. 4.5니까 요 부분 넓이랑 요 부분 넓이겠죠. 요까지는 들어 올린 친구야. 그러면 다시 적게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 막 들어 올린 거는데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6t의 dt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어디부터? 3부터 어디까지? 2분의 9까지 그죠? 2분의 9까지는 그대로 2t제곱 빼기 6t의 요 dt를 하면 되겠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친구 하면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대로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2t의 세제곱에 여기 3t의 제곱 여기 되고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3분의 얘는 2t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에 얘 3에서 2분의 9죠. 이거 뭐 계산해보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나오면 절대값 움직이는 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쏘아 올린 겁니다. 쏘아 올린 거, 지면에서 쏘아 올린 거 똑같죠. 얘도 쏘아 올렸단 말이에요. 요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거든. 자, 지상 10m에서 50m 속도로 뭐 다 의미 없습니다. 얘가 중요하죠. 요게 중요합니다. VT 속도가 이렇게 나왔다. 자, 물체가 쏘아 올린 도 2초가 지났대. 2초가 지났단 말은 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2초가 지났단 말은 이때 높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0에서 2까지죠. 집어넣는 게 아니네. 자, 0에서 어디까지? 2까지의 VT죠. 50 빼기 10t의 dt입니다. 요것도 해야지 여기 거리가 나오겠죠. 거리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쏘아 올렸어? 지상 10m니까 여기 10 빠뜨리면 안 됩니다. 10m에서 쏘아 올렸죠. 10m에서. 자, 그럼 여기 요 친구를 보면 요 적분할게요. 적분하면 10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5t 제곱이죠. 플러스 50t입니다. 요거의 적분 0에서 2까지겠죠. 10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 4, 20 마이너스 20 더하기 100이죠. 100입니다. 자, 그러면 80에 90 높이는 90이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2번이면 자, 물체가 최고 지점 높이야. 최고 지점이란 거는 요 올라갔을 때 뭐가 움직였다? 속도가 0 됐단 말이겠지. 여기가 멈췄단 말이겠죠. 그러면 몇 초 뒤야? 5초 뒤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5까지를 구해야죠. 50 빼기 10t의 적분. 적분하면 되겠죠.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7초 동안 움직인 거리지. 자, 요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데 7초 동안이니까 3번은 인테그랄 0에서 7초까지의 뭘 구하는 거야? 50 빼기 10t의 절대값이죠. 절대값 dt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5초에서 갈려있죠. 갈려있습니다. 5초에서 갈려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자, 5초보다 작으면 뭐 나와? 4 넣으면 양수 나오죠. 양수. 그럼 인테그랄 0에서 5초까지 보면 50 빼기 10t는 그대로 나오고 10t의 dt는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디까지? 5에서 어디까지? 5에서 7초까지는 얘가 지금 6 집어넣어 볼게요. 음수 나오죠. 음수 나옵니다. 그럼 얘는 부호 바꿔서 10t 빼기 50의 dt로 갈 겁니다. 이건 뭐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데 자, 시각 t에서의 위치입니다. 자, 속도 그래프죠.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넓이 개념으로 가면 돼. 4초에서의 위치지. 4초에서의 위치니까 넓이 개념이니까 요 넓이야. 요 넓이. 4초 지점에서 위치니까 요 넓이를 구하라. 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밑에 넓이 얼마야? 여기 3이고 3 곱하기 높이가 3 더하기 4다 1꼬이죠. 3 더하기 1이죠. 거기에 2를 나누고 높이 1을 곱합니다.
근데 얘는 밑에 개념이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네, 플러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요거 계산해보면 위치 C 4인 지점에서 위치가 나옵니다. 자, 움직인 거리는 어차피 절대값 개념이죠. 절대값 개념이니까 얘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양수 개념. 어차피 절대값 쉬우니까 요 친구 양수, 요 친구 양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